어휘력, 지식과 생각력, 성장력 또는 이제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높이려면요, 이걸 수련할 때 조건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완결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 레벨업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레벨업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실천적이고 좋은 말이죠. 우리가 성장이라고 얘기하면 레벨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추상적이고 덜 구체적이에요. 성장을 구체화시키는 게 레벨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반영해서요, 2025년에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벨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레벨업하는 나를 만들어 가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025년에는 엄청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 가지 레벨업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기, 생각하기, 쓰기, 요 세 가지예요. 이 역량만 우리가 몸에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능력 향상의 키라고 할 수 있죠. 제가요, 21세기 북스에서 이번에 4번째 책을 냈어요. 하루 한 장 작지만 큰 변화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책 보급도 보급이에요. 제가 책을 쓰는 것은 제가 항상 건방진 얘기지만 이타성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을 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낸 책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기, 생각하기, 쓰기 루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의 이 책 출간의 목적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루틴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이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영상은요, 그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송출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레벨업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으면 뭐가 달라질까? 이거부터 체크해 봐야 돼요. 읽으면 뭐가 달라져? 독서를 많이 하면 뭐가 달라져? 이렇게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실감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엄청 달라져요. 문제는 얘를 경험해 보지를 않으니까 실효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안 하는 겁니다. 독서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독서를 하면 당연히 어떨까요? 어휘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어휘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언어가 매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굴뚝 같아도 어휘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말을 잘 할 수가 없게 되죠. 자기 표현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들 달성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독서가 답이에요. 너무 심플해요. 두 번째는 지식과 생각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해서 그 책의 내용이 나에게 소화가 됐어. 당연히 지식 수준이 높아지겠죠.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독서를 통해서 몸에 착 붙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요, 삶의 안정감이라는 감각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독서를 하고 나면, 그리고 읽은 책의 내용이 자기에게 소화가 돼서 기억하고 말로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직접적인 성장감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삶 자체가 안정되게 되는 것이죠. 지식적이고 또 능력이 있으면서 감정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이 될 수 있다. 독서의 효능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으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뭔가의 방법을 좀 취해봤으면 하는 거죠. 제 제안은요, 제일 쉬운 길, 이거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책 빌려가지고 한 권 그냥 쭉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기, 이런 운동을 2025년에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일 한 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것을 키워드로 딱 3줄로만 요약하세요. 제가 이게 딱 지정해드려요. 한 장 읽고 3줄로 요약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약을 하면 자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메모하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자기 생각을 메모한 다음에 제가 독서 카드를 권해요. 독서 카드에다가 한 3문장 정도면 충분해요. 짧은 글을 매일 쓰시는 겁니다. 이거 독서 카드에 쓰시라고 하는 이유는, 독서 카드에 이렇게 써가지고 완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취감이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자기가 독서 카드에 쓴 2-3 문장 있지 않습니까? 걔를 사진으로 찍어서
단톡방에 업로드하고 서로 막 칭찬을 하는 거죠. 자, 이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조금 더 있어요. 주말에 성장 사전이라는 것을 쓰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독서 카드 쓰셨죠. 그거를 타이핑을 하셔도 좋고요.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얘를 매주 쓰시면 걔가 1년이 되면 완전한 자기 성장 사전이 됩니다. 월 한 번씩요. 자기가 쓴 것을 총정리해서 요거는 요런 방법을 쓰기를 권해요. 한 달을 쓰니까 독서 카드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얘를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전시를 하고 그거 사진 찍어서 자기가 한 달 동안 쓴 그 엄청 많은 독서 카드를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엄청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달에 이렇게 하시면 온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모임을 할 건데 줌으로도 송출할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모여서 자기가 한 것을 교환하고 응원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성장과 관련된 강연 듣기, 요거를 1년 내내 반복해보자는 게 저의 제안이에요. 제가 책을 낸 이유가 요걸 하기 위한 재료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있어요. 하루 한 장씩 읽고 오히려 지식과 생각력, 성장력 또는 이제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걸 높이려면요. 이걸 수련할 때 조건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장 안에 내용이 좀 완결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한 장을 읽으면은 말하자면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자기가 완결된 내용을 아하 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책은 책 한 권이 스토리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찔끔 읽고 또 다음에 여기 찔끔 읽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되는 거를 읽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나는 잘 못 읽는 사람이야 하면은 잘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장 안에 내용이 완결적인 거, 그거를 소재로 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용이 쉽게 파악이 돼야 돼요. 요약이 쉬워야 된다는 거죠. 하루 한 장 작지만 큰 변화의 힘이라는 책에는 1에서 365번까지 글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365일 매일 한 장씩 읽으란 얘기예요. 그 한 장 안에 각 주제에 대한 완결적인 내용이 응축돼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1번을 예를 들면 나를 칭찬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의 짧은 한 장짜리 글입니다. 결국은 칭찬이 쌓이면 강점이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첫 번째 칭찬 메모, 두 번째 칭찬 분류, 세 번째 강점 인식. 그러니까 칭찬을 메모해 놓고 그 메모가 많아지면 걔를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자기가 칭찬하는 자기가 자기의 강점을 인식하는 대로 이끌어 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도 소개를 할게요. 늠름하게 살기가 주제예요. 이거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당당하게 되면 첫 번째 자신감과 여유가 생긴다. 두 번째 타인을 배려하게 된다. 세 번째 일의 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3일차도 소개를 할게요. 주인으로 살게 하는 생각의 힘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거 니체의 힘의 의지를 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첫 번째 아침 선언하세요. 두 번째 행위 전에 메모 기록하세요. 세 번째 꿈과 가치관에 정렬된 판단 생각으로 행위를 하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딱딱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번째 사람을 마음에 담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요거는 인간관계 지도라는 걸 글이라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름 적기, 두 번째 주고받고 싶은 것을 적어보기, 세 번째 만남을 추진하기, 안 되면 손편지나 문자 보내기.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섯 번째, 성장을 위한 벽돌 쌓기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조급함을 버리고 벽돌 쌓듯이 성장을 기획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나의 현재를 수용하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기. 두 번째, 최대치보다 조금 낮은 목표를 설정하기. 세 번째, 장기 기대를 전제로 해서 조금씩 벽돌 쌓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얘기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행복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나열하기. 두 번째, 행복 감각을 기록하기. 세 번째, 자기 전에 메모를 복기하면서 행복감을 되뇌어보기 하는 이야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건 일요일 날 하는 거니까 뭔가를 하시도록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앞에 인간관계에 대한 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인간관계 지도 그리기를 실제로 실행해 보시도록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장 작지만 큰 변화의 힘에서는요, 딱 떨어지는 글을 365일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의 말미에는 주제별로 이 365개의 글을 분류해서 인덱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 10분 루틴으로 저는 이것을 small big change라고 하는데 이 small big change의 기적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 앞부분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걔를 퍽 하고 찍으면 small big change 클럽에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자, 앞서 제가 빠른 속도로 소개를 했습니다만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것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거를 꼭 스몰 빅 체인지 클럽에 안 들어오시더라도 개인적으로 꼭 하시기를 권해요. 이거는 우리를 벽돌처럼 한 장 한 장 쌓아서 성장시켜가는 가장 기가 막힌 그런 루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자,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루틴으로 하실 것. 첫 번째, 읽기를 하셔야죠. 하루 한 장 작지만 큰 변화의 힘에 한쪽을 읽어내시는 거예요. 읽으면 아까 소개한 것처럼 내용이 쉬우니까 두 번째, 요약하기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읽은 내용을 다이어리에다가 하셔도 좋고 메모장 같은 데 하셔도 좋아요. 세 줄 키워드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칭찬하는 습관이야. 그러면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죠. 제목, 나를 칭찬하는 습관. 1. 칭찬 메모. 2. 칭찬 분류. 3. 강점 인식. 요렇게만 메모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읽은 내용이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내 생각을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하실 일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이어리나 또는 메모장에다가 나의 오늘의 키워드를 선택하고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글을 읽고 나는 그러면 나를 좀 잘 돌봐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고 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준 그 글과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 글을 읽고 그 글이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나한테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면 그 키워드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창의적 작업을 매일매일 해보시라는 권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 돌봄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썼어요. 그러면 마음 돌봄은 나는 좋은 글 읽기, 그리고 내 생각 메모하기, 그리고 그렇게 한 나를 칭찬하기, 요걸 난 마음 돌봄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메모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이제 네 번째까지 해보셔야 돼요. 짧은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길게 쓰시면 안 돼요. 길게 쓰시면 여러분들 오래 못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독서 카드에 쓰시기를 권하는데요. 독서 카드에다가 오늘의 키워드에 대한 나의 짧은 글을 쓰시는데 앞에 무슨 내용을 쓸지를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걸 글로 써보시는 거예요. 자, 마음 돌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키워드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글을 쓴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예를 든다면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을 돌보는 것처럼 마음도 돌봐야 한다. 좋은 글 읽기, 메모하면 내 마음속 들여다봐주기, 대견하다고 칭찬해주기처럼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돌보아주자. 그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뭐 이런 글을 써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쓴 글은 너무너무나 잘 쓰긴 했죠. 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서 좀 창피합니다만 여러분들 자꾸 쓰시다 보면요 그냥 써도 이 정도 글이 나온다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셔서는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몰 빅 체인지 클럽의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쓴 독서 카드를 사진으로 찍으세요. 그래서 그 독서 카드를 단톡방에서 여러 사람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해요. 이 글 좋아요. 이런 힘에 의해서 우리는 지속을 하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 주말에 루틴을 또 하시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일요일 아침에 하시기를 저는 권하는데요. 자, 첫 번째, 특별한 실행을 이 책에서 7, 14 이렇게 7번째 되는 날에 계속 주거든요. 7번은 인간관계 클러스터 그려보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요거 메모장에다 하셔도 되고 책에 공간을 드렸으니까 그 책에다가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 책은 양장본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쪽수가 거의 390쪽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이라서 얘를 그냥 책으로 하면은 펼치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양장본으로 하고 뒤에를 제본을 잘 해서 이렇게 책을 펴면 그냥 책에 쫙 펴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에다 직접 쓰는 것도 가능하죠. 저는 일요일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성장사전 쓰기라고 해요. 제가 이 이름을 성장사전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쓰신 글 있죠. 그것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게 마음의 크기를 키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의성, 우리의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쓰는 작업 자체가 성장의 과정이고 쓴 것을 나중에 정리해 보면 그것이 자신의 성장의 큰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장사전 노트를 한 권 마련하시기를 우선 권해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손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성장사전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두시고 이거를 매주 한 번씩 자신이 쓴 6개의 글을 성장사전에 옮겨 적으면서
약간 교열하시기도 하고 이 작업을 매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제가 권하는 것은 주간 독서 카드 전시하기 같은 거예요. 일단 6개를 다 하셨으면 6개의 독서 카드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얘를 부채꼴로 이렇게 펼쳐서 사진을 찍고 단톡방에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캔 대학의 6기의 주현정 선생님이 단톡방에 자랑하신 부채꼴 독서 카드를 샘플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어때요? 별거 아닌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의미가 꽉 차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안에 성장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거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4주를 보내시면 매월 말에도 루틴을 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매주 일요일 날 아침에 성장사전을 정리하셨죠. 그게 이제 한 달치가 될 거 아닙니까? 쓴 것을 조금 쭉 읽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권해요. 그걸 하면서 자기를 뿌듯해하고 칭찬해하고 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하다 보면 꼭 못 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내가 2개나 못했지. 그때 보완해서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당연히 월간이 됐으니까 아까 주간에는 6장의 독서 카드가 있었죠. 월간에면 적어도 20장 이상의 독서 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원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배치해서 사진 찍고 단톡방에서 공유하는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이캔 대학 7기의 최혜진 선생님이 원형으로 이렇게 하신 독서카드의 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막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간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나의 스몰 빅 체인지 5분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처음에 쑥스러워서 잘 못합니다. 한 달을 지나면 내가 한 달 무엇이 성장했는지 느낌이 와요. 그거를 먼저 메모를 해보세요. 그래서 2가지, 3가지 또는 5가지 내가 변화한 것, before, after를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성장을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얘를 그냥 정리하고 끝내지 말고요. 핸드폰 거치대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녹화 버튼 딱 누르시고 자기가 메모한 것을 보고 자신의 before, after, 다시 말해서 자신의 성장을 여러분들이 말로 해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못해요. 2달, 3달 하시다 보면 이것도 점점 늘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촬영한 영상을 단톡방에 공유하는 거,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단톡방에 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3분을 뽑아서 이달의 스몰 빅 체인저로 선발하고 시상도 할 생각입니다. 이 스몰 빅 체인지 클럽의 월간 모임은요, 오프라인으로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100명 이상 오실 수 있는 공간에서 이 모임을 매월 하려고 하는데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할 생각인데요. 오프라인 월간 스몰 빅 체인지 클럽에 여러분들 다들 참석하시는 거, 요것도 루틴으로 박아두세요. 아마 첫 모임은 2025년 2월 1일이에요. 그게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아마 스몰 빅 체인지 클럽 오프라인 모임의 첫 모임이 될 텐데요. 여기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요, 이달의 스몰 빅 체인저의 자기 변화에 대한 10분 발표도 듣고요. 이건 어떤 효과를 갖냐면, 예전에 제가 정기 강연회를 할 때 나도 강사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3분씩 선발해서 나도 강사야 그러고 10분씩, 그때 막 한 300명씩 청중들이 있었으니까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자기 발표를 해보는, 자기 강연을 해보는 경험을 하시게 했거든요. 이 나도 강사 출신들이 엄청나세요. 그 성장의 사이즈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힌트로 얻어서 매월 하는 스몰 빅 체인지 클럽 오프라인 모임에서 3분씩 스몰 빅 체인저를 선발해서 10분 동안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제가 많이 할 것이긴 합니다만 꼭 필요할 때는 외부에서 다른 강사분을 모셔서 특강도 같이 할 겁니다. 그 공간이 카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이 스몰 빅 체인지 클럽의 구성원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대화도 나누고, 이제 이런 작업을 2025년에는 꼭 해보고 싶어요. 왜 제가 이런 것을 하고 싶냐면요, 실질적인 성장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래요. 의욕도 강하고 노력도 사실 많이 하시는데 얘가 1년 동안 쭉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쑥 성장한 자기를 느낄 수 없거든요. 제가 만든 이런 프로그램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2025년은 내가 정말 크게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연말도 제가 한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성장사전을 전자책으로 편집하는 걸 여러분들께 권할 생각입니다. 한 11월 정도 되면 제가 전자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연 같은 것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할 건데, 1년간 작성한 이 전자책을 제가 사실 권하는 거는 그냥 구글 독스로 간단하게 편집하는 걸 권해. 이거로도요 모양을 꽤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자책 만든 것을 전자책 형태로도 공유를 하시고요. 또 POD로 인쇄를 해서 자기 책처럼 2025년에는 나의 성장사전 책 한 권을 내 손에 쥐고야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편집본을 단톡방에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요, 2025년 성장사전 그랑프리 뭐 이런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세 분을 선발해서 마찬가지로 시상을 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스몰 빅 체인지 클럽 연말 모임을 할 거예요. 대대적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 오프라인 모임에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요, 올해의 성장사전으로 선발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요, 또 연말 특강도 듣고, 자 2026년을 맞이하는 그 시기일 거 아닙니까? 2026년의 계획법 같은 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 강의를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쭉 1년 동안 쭉 저와 함께 이 책을 일종의 교재로 해서 만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요, 키워드로 요약하면서 생각하기, 글쓰기, 이 모두가 레벨업이 돼. 이런 게 레벨업이에요. 하루 한 장 작지만 큰 변화의 힘. 요거는 그냥 읽고 마는 책이 아닙니다. 함께 루틴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지적 성장을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독서와 글쓰기의 실행력의 성장, 생각의 수준의 성장, 말의 수준의 성장, 글의 수준의 성장, 2025년 1년간 완전히 우리를 레벨업 시켜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